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낙폭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초반에 이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럼 그 후반이라도 잘했느냐? 무능하게 대처했다.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유능하게 제대로 대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능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진정되고 나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은 반등하겠지만 그 반등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민생을 앞세워서 세월호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세월호의 우호적인 여론을 고립시켜 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메르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기용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메르스라든가 관련해서 주위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모임이 취소되고 있다는 예, 네, 소식은 그렇겠군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난주 말에 갤럽 조사에서 34%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랑 비교를 하면 40%였거든요. 한꺼번에 예,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다. 6%포인트가 하락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낙폭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말에 재보선에서 네. 새누리당이 압승한 다음에 지지율이 다시 올라와서 예. 상승했었다가 예, 네. 4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이번에 하락했는데 직전에 지지율이 보면 긍정평가가 40, 부정평가가 47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5. 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 거죠. 네, 예. 그 정도에서 머물까요?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가 고비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 말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사람들의 메르스에 대한 심리적 공포들이 훨씬 더 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럼 그 후반이라도 잘했느냐? 꼭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연초에 29% 정도 굉장히 낮게 출발해서 40%까지 네. 몇 번 등락을 반복한 것 같은데요. 임석규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2월 초까지는 굉장히 낮았어요. 29%, 30% 굉장히 저공 비행을 하다가 왜 그렇게 낮았죠? 저 국정농단 예. 개입 의혹이 있었잖아요. 청와대 측근, 11월 뭐 말부터 십상시, 뭐 시작된. 찌라시 그런 것들이 사건.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다가 2월 초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하겠다 이렇게 사의 수용 밝히고 4개부터 개각을 한 뒤부터 이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서 이제 39, 40%로 다시 회복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4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 무렵에 다시 34%, 5%로 떨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악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4월 말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39%로 예. 올라갔죠. 선거에서 얘기는 또 40%로. 올라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 메르스로 예. 다시 예. 뚝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예. 네. 그러니까 낮았다가 높았다가 네. 계속 이렇게 예. 악재를 만나면은 떨어지고 또 뭐 나름대로 예. 뭐 호재를 가면 올라가고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낙폭을 보면 가장 뚜렷했던 시기가 첫 번째가 세월호 참사 때. 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선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였고, 그 다음에 이번인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바로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네.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지지율이 가장 급락한 건 6월이었거든요. 네. 6월 말에서 7월 초. 중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 비선 농단 때도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한 가지가 잡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게 대처했다. 예. 평가. 예. 대통령에 대한 예. 평가가 지지율로 그렇죠. 나타나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네. 대해서 얼마나 그런 유능하게 제대로 대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능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여론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 또 다시 반등하고 하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도 좀 진정되고 나면 예.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안정적인 예.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 아닌가요? 일정 부분은 반등하겠지만 그 반등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이제 이 사건이 진정이 되면 보통 이제 그냥 국면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력을 가지는데 문제는 그 복원력이 어떤 성과와 평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예, 그냥 복원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메르스 사태는 사실은 좀 어떤 과학의 영역인데, 정부의 그 대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연령별, 또 세대별,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는 한기영 의원님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으는 과학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그것들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으로 가면 이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의 영역이고 통치의 영역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한 여론이고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육지판 세월호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닮았다고 않습니다. 하죠. 예. 도대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국가의 역할은 뭐냐, 국가는 뭐냐.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유체이탈화법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이 그거를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은 민생을 앞세워서 세월호 그렇죠. 문제를 고립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경제. 그렇죠. 네. 그래서 세월호 민생을 앞세워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간다. 국가 경제가 위기다. 이러면서 세월호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세월호의 우호적인 여론을 고립시켜 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다. 이번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고립시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좋지 않다. 예, 그런 예, 얘기네요. 예. 자, 김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와중에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층이 이제 제가 보면 3대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대구 경북이 보면은 지역. 네. 예, 51%예요. 그 다음에 50대가 50%, 예. 60대가 66% 지지율을 아, 봅니다. 굉장히 긍정 높군요. 지지율이요. 예, 예. 왜냐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65%예요. 예. 아, 막강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3대 지지층에서는 이게 뭐 여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적 차원이죠. 믿음의 영역에서 이 지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일 1위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20%예요. 2위가 여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소신껏 한다. 이거 뭐 열심히 한다. 이건 무슨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열심히 게 한다. 다른 이유를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의 종교적 영향이시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언행에 대해서 좀 보수 성향 언론, 이른바 뭐 조중동, 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기사도 그렇고 사설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약간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저는 그 50대와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의 여론이 예. 조금 이렇게 달라졌나요? 이전보다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36%입니다. 36%죠. 예. 이전보다 거의 15%? 많이 10% 낮은 가까이가 편이에요. 하락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네. 50대가 이번에 50% 정도로 나오긴 하지만 이전보다 많이 하락한, 그런 전 거 아니에요?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예. 했고, 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세월호 이후에 그 세월호 여론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가장 크게 반응했던 층이 50대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층인데 이 외곽이 어떤 대통령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 리더십의 위기, 무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번 이렇게 메르스 사태도 예, 예.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뭔가 좀 외곽부터 좀 무너져가고 예, 있다. 예. 네.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 이제 작년 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해도 40% 이상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지노선이 40%, 예. 39% 그렇죠. 여기서 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지노선은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회복이 돼도 그 이상 예, 올라가지 예, 예. 않을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랑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가
적어도 3년 차에 들어와서는 더 높더라고요. 지지율이. 처음에 워낙 낮아서 원에- 올라갔던 거 아닌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예, 네. 비교해서도 더 높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뭐 실용 노선, 뭐 공정사회에서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예, 예. 이슈 그래서 제기를 했죠. 어쨌든 예. 그런 의제들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지지도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라고 하는 게 지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지지하는 예, 거예요. 그냥 자체 그런 안정된 지층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그러니까 반복하는. 대표적으로 지금 예. 메르스 사태에도 대통령 일정이 예. 전혀 없잖아요. 관련 일정이 예. 없고. 예. 그다음에 선거 때도 바쁘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고 그랬어요. 예. 이게 예. 굉장히 좀 이상한 지지율이죠. 예, 이상하고 그게 또 예.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청와대 당국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 지지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지도자도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지지율이 본인의 가장 큰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텐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면 지지율이 낮을 때나 혹은 그럴 때 위기를 돌파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본인은 돌파를 빠져나오고. 예, 국회에 책임을 돌린다거나 혹은 민생 문제를 앞세워서 어떤 세월호 야당을 과거 정부. 그렇죠. 예. 과거 정부를 앞세우거나 지금은 그게 쉽지 않다. 그거는 그러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예. 2003년 예, 예. 사스 사태죠. 사스 그때 사태, 이제 예. 정부가 잘 한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과거 정부 탓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그렇죠. 세월호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 아파하던 국민들 과거로부터 내려온 정부 탓도 하고 이번 같은 그걸 또 경우 불순한 유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순한 유가족이라고. 메르스 사태에서는 불순한 피해자 없나요? 오히려 지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또 세월호와 다르게 강남이거든요. 진원지가. 그렇군요. 예, 강남이고 또 삼성병원. 병원이 또 삼성병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르스의 불안에 떠는 일반 국민들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예. 그 강력한 지지층이기도 그렇죠. 한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지율을 이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핑계로 대거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는 이번 네, 게 그것 굉장히 때문에 예. 상당히 타격이 크다. 예, 예. 네, 임석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희일비하고 있다. 예, 근데 네. 굉장히 단순하게 반응을 해요. 보면 예. 지지율이 훅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반응을 하고 예. 네. 또 확 올라가면 굉장히 또 이제 뻣뻣하게 하고 뭐 예.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세월호 때 사과 않고 뭐 그러다가 지지율이 딱 가라앉으니까 이제 나중에 사과했죠. 사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그랬죠. 흘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김기춘 실장도 비서실장도 굉장히 교체 여론이 높아서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뭐 20%, 29%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사의를 수용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430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니까 또 마구 밀어붙이는 거죠. 4.29 4.29 재보궐선 때죠. 네. 마구 밀어붙이는 예. 굉장히 그 단순한 패턴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메르스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지지율이 이제 더 떨어지고 지속되면은 또 뭔가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예. 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자기 편 지지자들을 좀 강하게 결속시키고 책임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선거에서는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분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사태에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소장 수고하셨습니다.